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환상의 점화식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말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열의 항과 항의 관계로, 수열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수열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혹은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 그래서 점화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수열의 종류가 무엇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죠. 항과 항의 차가 일정하면 즉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자, 등비 수열이 있죠. 항과 항의 비가 일정하면 그것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이 있죠. 항과 항의 개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면 그것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개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등차 개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경우를 등비 개차 수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따로 왜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말고 이제 군 수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들을 갖다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등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공차 혹은 공비 이런 형식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수열들이 있죠. 이것들은 바로 항과 항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 수열의 특징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등차 수열을 맨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 쓰고요. 그 다음에 또 5 쓰고요. 그 다음에 8 쓰고 11 쓰고 또 14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뭐가 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여기에 17이야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을 나열해서 표현한 수열의 규칙성을요, 부족한, 좀, 미흡한 표현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좀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17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2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어. 뭐, 1이 답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등차 수열로 확정을 짓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 5, 8, 11, 14 해놓고 또 2, 5, 8, 11, 14 이렇게 쓰면 어때요? 얘는 주기성 수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 5, 8, 11, 14 그 다음에 다시 1, 2, 5, 8, 11, 14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얘는 뭐야? 군수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 묶었고 여기에다 1이라는 녀석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는 또 뭐야? 또 1, 1, 2, 5, 8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수열을 이렇게 항의 값을 나열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미완성된 그런 표현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수열을 배울 때는 이런 방법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모든 설명을 선생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열을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수열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바로 AN이라고 하는 것은 3N-1 이렇게 식으로 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A1이라는 값은 얼마라고? 3이야, 2야 이렇게 쓸 수 있고 A2의 값은 5야, 그 다음에 A3의 값은 8이야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수열을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일반항 아닙니까? 일반항은 그 수열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일반항만 알면 그 모든 수열의 특징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몇 번째 항의 한 값이 얼마인지 어떤 한 값이 몇 번째 항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최종적인 목표죠. 근데 이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등들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열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어요. 중간 생략. 이래서 첫 번째 항값이 1이고, 두 번째 항값이 2고, 세 번째 항값이 2고, 네 번째 항값은 3이고, 다섯 번째 항값은 5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여섯 번째는 뭐가 올까요? 자, 여섯 번째 뭐가 올까? 자, 일반적인 규칙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여섯 번째는 뭐가 올까? 그러면 이때는요, 8이 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 세 번째 항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에 두 항의 합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두 항의 합을 갖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앞에 두 항의 합을 갖다 여기다 적어주는 것이고. 아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완전한 표현 방법이란 얘기야.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다시 1 쓰면은 다시 주기성 수열이나 군수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미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열의 특징을 정의한다면 어때요?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일반항을 구해보면은요, 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많이 복잡한데,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바로, 루트 5분의 1에다가,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승.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다니려면 참 힘들어요. 선생님도 이거 외우느냐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죠? 어때요? 일반항이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일반항 구하는 과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고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열은 그 수열의 특징을 갖다 간단하게 구해내는데 이 교육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바로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탄생했지? 바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탄생했지? 바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항과 항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과 항의 관계식으로서 이 수열의 특징을 정의해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부족한 미완의 표현 방법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반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항을 갖다가 몰라도 그 수열의 특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화식이라는 방법이 쓰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들을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기본 훈련을 한 다음에 좀 다양한 그런 수열들을 역시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점화식으로 표현된 그러한 수열들을 분석해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그러한 문제풀이들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이야기할게. 자,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기본 점화식이 있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이랬어요. 여기서 d의 값을 우리가 상수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두 항간의 차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얘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공차로 부르죠. 공차를 갖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적용되어 있죠. 즉 a1 플러스 n-1에다 요 d의 위치는 여기가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공차 3인 등차 수열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초항이 1이다 라고 한정을 지어버리면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의 관계가 나와 있을 때는 초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수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은 ran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역시 이 r의 값을 갖다 상수로 이야기한다면 즉 이 r의 값은 공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공비를 갖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죠? 등비 수열이 되겠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있으니까 a는 a1의 r의 n-1승 이래서 r의 위치는 바로 여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자, 세 항이 있어요.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항이 있는데, 연속하는 세 항이죠. 연속하는 이 세 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두 배는 이웃한 두 녀석의 합과 같다. 이건 뭐예요? 등차 중앙의 원리죠. 등차 중앙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한 두 항의 평균값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 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는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이웃한 두 항의 합과 같다. 자, 등차 중앙의 원리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등차 수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지금 이 an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수열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 항의 관계가 표현됐을 때는요. 공차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핵심은 공차인데 공차가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세 항의 관계로 표현됐을 때는 초항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둘째 항값이 얼마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등차 수열인 것을 판단해야 되겠고 두 항 간의 차가 3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공차 3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공차를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 등차 중앙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등차 중앙의 원리가 있다면 역시 더불어서 등비 중앙의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이웃한 두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등비 중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을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중앙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거 뭐예요? 바로 조화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눈치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점화식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를 개념 정리 1번에서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점화식이죠. 항과 항의 관계로 수열의 특징을 정의한다.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가 3이란 말이야. 공차를 갖는 수열은 뭐예요? 등차 수열이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초항 가르쳐 줬잖아.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정리하면 되니까 3n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두 항간의 b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비 이러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1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 해서 3의 n 마이너스 1승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초항의 값이 1이고 둘째 항의 값이 4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런데 요것만 보면 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군수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식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대요. 연속하는 세 항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녀석의 두 배는 이웃한 두 항의 합과 같다. 아하, 이건 등차 중앙의 원리고 등차 중의 원리는 등차 수열에서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공차가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이 1이고 n-1의 공차 3. 그래서 이것은 3n-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연속하는 세 항의 관계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이웃한 두 항의 곱과 같다? 등비 중앙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비 수열이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3의 n-1승 이래서 3의 n-1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성립된대요. 이 복잡한 식이 뭔데? 교대곱이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을 갖다가 말이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세 항의 곱으로 나눠줘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누어 보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an분의 1이 남겠네요. 그쵸? an분의 1 마이너스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뭐야? a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이 0이에요. 그죠?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니까 바로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이죠. 바로 뭐예요? 조화 수열의 점화식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1분의 1은 1이고요.
A2분의 1은 4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야? 공차 3인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A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항 1 플러스 n-1의 공차 얼마?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3n-3n-2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n을 구하자. 아이고 좀 미안해요.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3n-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좀 더 독특한 형태의 점화식을 배우겠는데, 결국은 말이죠. 개차 수열의 점화식까지가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점화식이 있어요. 그럼 요거 약간 돌려서 생각해 볼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이 fn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값이 일정하다면 공차가 되겠죠. 두 한간의 차를 우리가 개차라고 개차 수열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한간의 차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n에 관한 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n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 그러면 이것을 갖다 바로 우리가 개차 수열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개차 수열.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항, 즉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이 뜻은요. 결국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bk 기억하십니까?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 항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항 나온 거니까 다음과 같이 축차 대입법으로 이러한 일반 항을 구하는 공식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런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는요.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나열해서 축차 대입법에 의해서 그 규칙을 좀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a2는 a1 플러스 f1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n에다 2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a3라고 하는 것은 a2 플러스 f2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됐습니까? n에다 3 집어넣으니까 a4라고 하는 것은 a3 더하기 f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중간생략 이래서 n에다 n-1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an이 되겠어요. 우변은 an-1 그 다음에 플러스 fn-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변변히 한 번 더 해볼까? 자, 변변히 더 해보자. 자, 변변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좌변의 A2와 우변의 A2가 이렇게 어때요? 서로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소거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는 AN만 남잖아. 그러면 우변에는 뭐가 남아요? 우변에는 A1 있죠. A1. 그 다음에 이 F의 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F1이라는 한 값, 그 다음에 또 F2라는 한 값, 그 다음에 F3라는 한 값이 나와서 중간생략 이래서 Fn-1이라는 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는 수열 문제를 좀 풀어서 우리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개념 정리 2번. 자, 한번 보자. 다음과 같이 수학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n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이거 살짝 지어놓고 보면 뭐야? 공차가 될 텐데 이 n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차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은 얘가 뭐예요? 바로 개차 수열 bn이죠. bn 기억하십니까? 자, 선생님 이 말뜻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개차 수열 단원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요거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 AN이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얼마야?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바로 3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바로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n-1에다가 n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얘는 뭐야? 2분의 3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형태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개차 수열 모르는 학생은 그러면 점화식 문제 못 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숫자를 넣어봐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런 점화식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n에다 1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a2-a1이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n에다 2 한번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a3-a2라고 하는 것은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n에다 3 한번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a4-a3라고 하는 것은 9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생략에서 항상 n-1을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an이라고 하는 것은 an-1은 뭐가 되는 거야? 3에다가 n-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변변히 한번 더 해보세요. 변변히 더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쭉 더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a2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3 이렇게 해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좌변은요, an-a1은 여기 1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3n-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 아닙니까? 그쵸?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인데 항의 개수 세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1 이렇게 해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여러분들 외웠잖아. 초항도 알고 말항도 알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1개 n-1개 항개수가 n-1개 그러면 항초말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1 넘어가면서 2분의 항의 개수 n-1개, 초항은 눈에 보이다시피 3, 말항은 3n-3, 3n-3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시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전개해주니까는 1 플러스 2분의 n-1의 3n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2분의 3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 어때요? 동일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방법 말고도 또 있어요. 뭐냐면은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서 다 써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방법 처음에는 기본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방법이고 기본 공식 암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축차 대입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문제는 기본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학교 내신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도록 그 정도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역시 이제 개차 수열이 되겠죠? 개차 수열 bn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개차 수열 b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은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항 공식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바로 3의 k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공비가 3이고 초항이 3이니까 3-1의 초항 3에다가 3의 항의 개수 n-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통분해서 2분의 됐습니까? 오케이? 요건 뭐야? 3의 n승 마이너스 3, 3의 n승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뭐 좀 더 이쁘게 쓰면은 2분의 1에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차 대입법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은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좀 더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면 돼? 얘가 바로 bn이야. 개차 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개차 수열 bn이야. 그죠? 개차 수열 bn이야. 그러면 역시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바로 kk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자, 요거 오랜만에 나왔다. 선생님이 시그마 확장 공식 7가지 중에 제시하고 있는 훈련된 풀이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푸셔야 되겠죠. 뭐 3분의 n-1에 그 다음에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 정리하시면은요 3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n의 n제곱 n의 얼마야? 세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뭐야? 3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3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허.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또 4번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얘가 뭐야? 얘 전체가 바로 개차 수열 bn으로 볼 수 있죠. 개차 수열 b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k 플러스 1. 이건 뭐야? 이항 분리라는 거 배우셨죠? 그쵸? 시그마에 활용해서 이항 분리라는 걸 배우셨단 말이야. 역시 이것도 공식 있죠?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n분의 n-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결국은 n분의 2n-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너무 빨리 풀었나요? 중간에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은 갑자기 말이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막힐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일일이 시그마 기본 공식에 의해서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선생님하고 이 수업을 이제 처음부터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높아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좀 학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항분리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했으니까는 요거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다른 형태의 점화식을 좀 훈련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해봤어요. 방금 위에다 한번 써볼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써봤죠. 요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f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한간의 차가 식으로 이루어졌다. 얘를 갖다 개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했어. 한간의 차, 개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정리해 볼까? 요 식을 갖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 써볼까? 자, 보세요. 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fn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뭐라고? 개차, 개차, 개차 수열, 개차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요건 뭐야? 두 한간의 비지. 그래서 두 한간의 비를 선생님이 그냥 개비, 깨비, 깨비 수열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개비 수열, 개비 수열. 이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 있잖아. 얼싸안고, 얼싸안고 그건 뭐 교육과정에 있나? 그지? 얼싸안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비수열 한간의 비가 식으로 표현되면 얘는 뭐야? 개비수열이야. 이렇게 얘가 뭐야? 개차수열, 개차수열, 얘가 개차수열. 그러면 개비수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오케이? 개비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때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 나오면은요. 이 개비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종종종 fn-1. 자, 두 항간의 차 이랬을 땐 더해서 개차 수열을 더해서 an을 구했다면 두 항간의 b 이랬으니까 개비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는 개비 수열의 한간의 한 값을 곱해서 이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궁금하세요? 그러면 바로 축자대입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n에다 여기에다 한번 1 넣어볼게. 1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a2는 a1 곱하기 f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에다 2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a3는 a2 곱하기 f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에다 3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a4는 a3 곱하기 f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쭉 써가지고 n에다 n-1 넣어보세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an-1 곱하기 fn-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개차 수열은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개비 수열은 곱해하자. 곱하자 이거야. 여기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a2와 우변에 있는 a2는 서로 약분이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는 뭐만 남아요? an이 남겠죠. 우변에는 이것을 다 곱했으니까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fn-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고교가 전환인데요. 이런 이야기 할게요. 시그마를 합의 기호라고 하죠. 합의 기호, 합의 기호, 기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파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예, 대문자 파이예요. 소문자 파이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요거 파이 이렇게 쓰는데 대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길게 쓰시면 돼요. 길게 이렇게 길게 이것을 갖다 고배기호라고 합니다. 고배기호.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1 곱하기 파이 K는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곱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방법도 있으니까 뭐 기억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정리 3번을 통해서 개비수열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봐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봐봐. 한간의 B가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당신을 개비수열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개비수열, 우리가 BN 이렇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N을 구해야 되겠네.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이 얼마예요? A1.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돼.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어디까지 구한다? 바로 n-1까지 3의 n-1까지 대입을 한다.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3분의 지수끼리 지수 법칙 있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n-1까지. 그러면 뭐야? 이 지수가 바로 자연수의 합이죠. n-1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3의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여러분 이런 계산, 소소한 계산들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선생님이 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등차 수열의 합부터 다시 이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쉽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요, 이 페이지는 그냥 빨리빨리 넘기셔도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개차 수열을 나타낼 때도 그랬지만 개비 수열을 나타낼 때도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바로 bn이 되는 거야. 알겠니? b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면 이것을 개비 수열 맞아요. 개비 수열 맞는데 얘는 bn 플러스 1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bn 플러스 1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bn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창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n-1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n이라고 하는 것은 a1, 1 플러스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여기에다가 또 1 넣어주면은 뭐야 F1 바로 B1 이렇게 되니까 또 1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2 넣어주니까 드디어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3의 n-2승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을 완료하시면은요. 3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래가지고 중간생략 이래서 n-2까지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 하면 되겠어요? 3의 2분의 n-2, n-1 이렇게 계산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됐죠? 요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an 나누기 an-1이 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어허,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것을 우리는 bn-1로 인정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b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AN이라고 하는 것은 A1, 1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됐어? 바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됐니?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 보세요. 2 집어넣으니까는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3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집어넣으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오케이. 자, 좀 칸이 부족하다. 선생님 좀 지우개로 좀 지운 다음에 여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2-1, 2 플러스 1. 그러니까 1분의 2에 2분의 3, 다시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3-1이니까 2분의, 요 3의 제곱이니까 3 하나 빌려오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4-1은 3이죠. 3. 4 하나 쓰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1은 5죠. 5에다가 4 하나 쓰고 자 이거 앞에서 해본 거 기억나십니까? 이항 분리해서 바로 했었는데 자 여기에 n-1에 n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n 플러스 1에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또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x자로 지워진다. 그죠? x자로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은 맨 앞에 하나가 살아남고 맨 뒤에 t 하나가 살아남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차 수열의 점화식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개비 수열의 점화식 표현 방법의 기본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등비계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등비계차 수열 기억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등비계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형식의 점화식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점화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비계차 수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 점화식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등비계차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계차 수열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 점화식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